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구글의 AI 모델, 바로 제미나이 3.0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말 뜨거운 반응입니다. 보내주신 레딧 자료들을 보니까 와, 이건 그냥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뭐 신제품 나오기 전날의 설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보내주신 자료에 그게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실제 돈을 걸고 출시를 예측하는 폴리마켓이라는 곳. 아, 네네. 저도 그 부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날짜가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인데 바로 내일이죠. 18일에 출시될 확률에 75%의 배당률이 걸려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기술에 대한 믿음을 돈으로 베팅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모두가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겠죠. 자료 속 글 제목들만 봐도 제미나의 3.0은 괴물이다. 맞아요. 그 괴물이라는 표현에 모든 기대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성능이 조금 개선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경쟁사인 오픈AI의 GPT-5나 엔트로픽의 클로드 4.5를 완전히 압도해버릴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 아, 그래서 당신이 보내준 자료에 있던 그 농담이 딱 기억에 남네요. 어떤 거요? 제미나이 3.0이 암을 한 방에 치료하지 못하면 끝장이다. 맞아요. 물론 농담이지만 그만큼 기대치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또 재미있는 건 그 폴리마켓 예측이 틀렸단 적도 있다고 딱 꼬집는 사용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예전에 10월 31일 출시 확률을 84%로 예측했는데 결국 안 나왔다고. 이런 반박까지 오가는 걸 보면 정말 하나의 거대한 축제이자 논쟁의 장이 된 것 같아요. 듀오 기능이 얼마나 자연스러워질지를 상상하고 있고요. 네네. 심지어 아직 번역되지 않은 일본 비주얼 노벨을 번역하는 데 쓸 거라는 그런 개인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삶에 필요한 마법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그 마법을 기다리는데 좀 지친 사람들도 많아 보였어요. 제발 제미나이 3.0 얘기 좀 그만할 수 없냐 이런 글도 있었고요. 네, 있었죠. 심지어 한 사용자는 이 커뮤니티가 마치 다음 포트나이트 업데이트를 기다리는 12살 아이들 속을 같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죠. 과열된 기대감은 필연적으로 냉소주의를 낳기 마련이니까요. 출시되고 48시간 안에 이 모델이 얼마나 형편없는지에 대한 불만글이 쏟아질 거다 이런 댓글이 오히려 더 많은 공감을 얻는 현상이 그걸 보여주죠. 이건 AI 커뮤니티가 여러 번의 출시를 겪으면서 얻게 된 뭐랄까 일종의 학습된 경험 같은 거예요. 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냉소적인 걸 보면 근데 단순히 기대가 커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일까요? 자료에 이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적 개념이 있었잖아요. 네, 바로 친혁신 편향입니다. 프로이노베이션 바이어스라고 하죠. 새로운 기술이 처음 딱 등장했을 때 우리가 그 기술의 엄청난 잠재력, 그 긍정적인 측면에 완전히 매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이나 한계는 잘 보지 못하거나 애써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말해요. 모든 게 그저 놀랍고 대단해 보이죠. 그게 바로 너프 논쟁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이거 정말 뜨거운 감자였어요. 네, 맞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새 모델은 출시 직후에만 반짝 성능이 좋자가 구글이 곧 의도적으로 성능을 하향 조정한다. 즉, 너프해버린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특히 제미나이 2.5%의 특정 버전 0325는 거의 전설처럼 불리면서 다들 그리워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제 당신이 얻어갈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정말로 구글이 비용 절감 같은 이유로 의도적인 너프를 하는 걸까? 아니면 아니면 처음에 그 친혁신 편향이라는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사용자들이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모델의 단점과 한계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걸까? 커뮤니티는 바로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AI의 성능을 평가한다는 게 순수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대와 실망이라는 그런 심리적인 필터를 거친다는 거네요. 당신이 만약 어떤 모델이 너프되었다고 느낄 때 그게 정말 기술의 변화인지 아니면 당신의 첫인상이 사라진 결과인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필터가 있기 때문에 같은 기술을 두고도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는 거죠. 그 심리적 필터라는 개념이 결국 사람들이 AI의 어떤 기능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서 프론트엔드 웹 개발 능력을 두고 벌어진 논쟁이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보여더라고요. 네, 한 사용자가 제미나이 3.0이 만들었다는 아주 화려한 애니메이션 웹사이트 데모 영상을 공유하면서 시작됐죠. 프론트엔드 개발에 너무 뛰어나다고 극찬하면서요. 맞아요. 영상만 보면 정말 혹할 정도로 화려하긴 했어요. 그런데 댓글 반응은 아주 싸늘했죠. 보기만 좋지 실제로는 쓰레기 같다. 네, 이런 웹사이트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아주 직설적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용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냥 눈요길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 라이저롬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개발자의 비판이 많은 공감을 얻었는데요. 그는 진짜 좋은 프론트엔드 모델이라면 단순히 자바스크립트로 도형 몇 개 달리는 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뭘 해야 하는데요? 리액트나 뷰 같은 최신 프레임워크를 이해하고 또 웹 접글성, 성능 최적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의 호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이건 정말 현업 개발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날카로운 비판이었죠. 확실히 전문가의 시선은 다르네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하고 실제 업무에서의 실용성 사이의 간극을 정확히 짚어냈으니까요. 그렇죠. 이 논쟁이 AI 능력 평가의 딜레마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이 또 흥미로워요. 어떤 목소리요? 누가 프론트엔드 따위에 신경 쓰나 이러면서요. C++나 러스트 같은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거나 아니면 고등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을 보여줘야 진짜 성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결국 웹 개발자, 시스템 프로그래머, 과학자, 각자 영역에 따라 AI에게 기대하는 진정한 능력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군요. 다른 능력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어떤 역사학자가 1900년대에 그 흘려쓴 손글씨 장부를 제미나이가 완벽하게 필사해냈다는 일화가 공유되면서 이미지 인식, 같은 다중모드 능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고요. 맞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AI가 마법을 부려주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마법의 정의가 서로 다를 뿐인 거죠. 그런데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속 모든 논쟁 중에서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기술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스토리북 기능을 사용한 후기를 올리면서 시작된 논쟁이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논의가 기술의 성능을 넘어서 우리의 어떤 가치관 문제로 번지더라고요. 네, 시작은 아주 훈훈한 후기였습니다. 이 사용자가 스토리북 기능의 AI 목소리가 업데이트되면서 억양이나 호흡이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 마치 로봇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것 같다고 감탄했죠? 아이들과 매일 밤 이 기능을 쓴다고요. 저도 처음엔 정말 기술이 좋아졌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댓글 반응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와의 유대감을 기계에 아웃소싱하는 거냐? 부모가 직접 책을 읽어줘야 진정한 교감이다. 심지어 끔찍한 부모다 같은 격렬한 비판이 쏟아졌어요. 네. 기술의 편리함을 칭찬하는 글에 대한 반응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이 논쟁은 AI 기술이 단순히 우리의 일을 도와주는 도구를 넘어서 관계나 정서적 교감 같은 가장 사적인 영역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혼란을 겪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사용자는 아이는 부모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AI 도구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이건 기술 평가가 아니라 양육 철학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물론 강력한 반론도 있었어요. 자신을 신경 다양성을 가진 아들과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요구하는 딸을 둔 부모라고 바뀐 사용자의 글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요. 아, 네. 그 글이 인상적이었죠. 글은 이건 유대남의 아웃소싱이 아니라 창의성을 위한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와 함께하는 존재감 그 자체라는 거죠. 부모가 직접 책을 읽어주더라도 머릿속으로는 바른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걸 귀신같이 알아챈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논쟁은 당신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AI를 우리 삶에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효율성과 인간적인 가치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어요. 이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답을 내놓을 뿐이죠. 오늘 우리는 제미나이 3.0이라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AI 모델 하나를 통해 기술을 둘러싼 사람들의 희망, 불안, 논쟁, 그리고 철학적 고민까지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자료들은 기술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 기술과 함께 살아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 같았어요.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이 얼마나 대단해지는가, 그만큼이나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데모에 열광하고 누군가는 냉정한 벤치마크를 요구하겠죠. 그렇죠. 또 누군가는 이 스토리북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할 거고요. 한편에서는 너프될 것을 미리 걱정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친혁신 편향을 경계하고요. 누군가는 웹 개발의 혁명을, 또 누군가는 C++ 코드 디버깅의 해결사를 기다리고 있죠. 이 모든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거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정말 내일 제미나이 3.0이 출시되고 당신이 그것을 처음 사용해 본다면 당신은 어떤 목소리를 내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수많은 목소리들, 즉 뜨거운 기대를 품은 낙관론자, 냉소적인 비평가, 실용성을 따지는 전문가, 그리고 인간적인 가치를 고민하는 부모 중에서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과연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